세계 자연유산 지역의 입장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채소와 계란 등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동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밭에서 채소를 훔쳐갔다는 농산물 절도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제2의 진상규명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세계 자연유산 지역의 입장료를 올리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라산. 지난해 이곳을 찾은 등반객은 125만 명으로 적정 수용 능력 44만 명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의 도내 곳곳에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입도세 개념의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학계와 도의회,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3%가 관광객을 상대로 한 환경보전 기여금 부과에 찬성했습니다. 수용력의 한계, 또 어떤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될 것이냐 이런 우려점들이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환경 보전 기여금을 이제 받아야 된다. 하지만 관광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관광객을 데리고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단계별로 인상을 시키면은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완화됩니다. 특히 환경보전 기여금을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입도세 개념으로 물릴 경우 준조세 성격을 띠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위헌 판결 받은 경우는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 보전을 위한 경제적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여금에 대한 입도세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전문가 워킹그룹은 특정 지역의 입장료에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만장굴과 검은오름 등 세계 자연유산 지역부터 도입한 뒤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 기여금 부과에 따른 법적인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취지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라산 남벽 탐방로가 23년 만에 개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1994년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한라산 남벽 탐방로의 복원공사를 올해 추진하고 내년부터 정상 등반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한라산 입장료 징수와 탐방 예약제 등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최저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은 다가오는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AI의 영향으로 달걀값은 물론이고 채소값도 6배까지 뛰어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물건을 선뜻 구입하지 못한 채 망설입니다. 설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품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은 월동무는 지난해보다 값이 6배, 배추는 4배 뛰었고 당근은 3배, 감자도 갑절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루 도내 계란 공급량이 48만 개로 AI 발생 이전보다 15%나 줄어들면서 가격도 30%나 오른 상황. 감귤은 40% 올랐고 배도 15%나 올랐습니다. 좀 비싸긴 비싸요. 무도 제주도에서 나왔는데도 무도 지금 2,500원이니까 엄청 비싸고 야채도 비싸고 생선도 비싸고 다 비싸요. 힘드니까 사전에당 다음에랑 지금 시장불에 지금 그전 같으면 저 동네도 사람이 바글바글 할 때 중에 그래서 시장이 한가하잖아요. 지금. 이처럼 물가가 치솟자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주요 성수품 32개 품목에 대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성수품의 물량을 확보해 평상시보다 40% 늘려 공급하고 물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그다음에 축산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물가가 이렇게 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 물가가 들썩이면서 시장을 찾는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가뭄과 태풍으로 수확량이 줄어 월동채소 값이 금값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올랐는데요.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훔치는 사건이 빈발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당근 농사를 짓고 있는 박옥자 씨. 박 씨는 최근 수확을 하러 당근밭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밭 군데군데 파헤치는 적이 있고 씨알이 굵은 당근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품성이 좋은 당근은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가고 이렇게 크기가 작아 팔 수 없는 당근만 남겨뒀습니다. 박 씨가 피해를 본 밭은 모두 3군데에 5,000제곱미터. 시가 1,000만 원어치의 당근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거를 캐서 이리 살까 저리 살까 궁리하는데 지금 이거 와서 보십시오. 이거 밭에 이거 풀만 있지 당근이 있나. 올해 당근값은 20kg 한 박스에 6만 원으로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7% 올랐습니다. 지난해 가뭄과 태풍으로 수확량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와 무도 40% 이상 값이 오르면서 월동 채소값이 올해는 금값이 됐습니다. 2월 정도까지 감귤과 이제 그 월동 작물이 주로 이제 도난 피해가 발생하는데 특히 올해는 이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절도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신고된 농산물 절도 피해만 모두 8건. 경찰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방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에서 고병원성 AI 검출로 내려졌던 닭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용수저수지 반경 10km 이내 닭 사육 농가 17곳의 임상 관찰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료를 채취한 지 7일이 지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리와 거위 사육 농가 7곳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유지됩니다. 내년이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데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4.3 사건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4.3 7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 50주년에는 진상규명운동의 기틀을, 60주년에는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70주년에는 제2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3을 직접 체험한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도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진했던 4.3의 정신이라든가 이른바 이름을 되찾는 문제라든가 현재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피해와 희생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 무엇을 소망했는지 단순히 피해와 희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공동체의 주체이고 역사의 주체로서 조명돼야 되고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생존자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배보상 문제라든가 어떤 이 4.3을 이 어두운 역사를 정리하는 일들이 좀 제대로 됐으면 그 1세대들의 마지막 눈물에 닦아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추진합니다. 또 내년까지 도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4.3 70주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중형차로 확대되면서 신규 등록 차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새로 등록된 중형차는 28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1대보다 48%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7만 3천여 대로 재작년보다 7.1% 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윤진호 정형외과에서 500만 원 상당의 쌀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시 도남동 박홍석 씨가 5만 원, 서귀포문화원 총동창회, 양감례 회장과 회원들, 새와 1위 새마을부녀회 안미자 회장과 회원들이 각각 20만 원씩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들은 이달 말까지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금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붉은 박쥐, 일명 황금박쥐가 김녕굴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12월 만장굴에서 500m 떨어진 김녕굴에서 붉은 박쥐 한 개체가 서식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붉은 박쥐는 지난 2008년 구좌읍 김녕리 만장굴 비공개 구간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가 운영하는 테디밸리 리조트 휴양콘도 미니엄이 지난해 4월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흘려보냈다가 적발돼 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JCC가 오라 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JCC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